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더위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저희 방송과 함께 주식 투자 잘 임해주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이성대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현재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틈틈이. 네. 네. 일하시는 와중에도 챙겨보셨는데 네. 강정호 선수가 오늘은 3루수로 나왔어요. 원래 유격수였잖아요. 네. KBO에서는 유격수로 활약하다가 네.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로 오늘은 출전을 했었는데 네. 3루수임에도 자연스러운 수비를 보여주면서 네.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탄탄한 네.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거기 댓글 달린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네.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 가서 그것도 가장 큰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게 네.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KBO,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그런 위상도 더 드높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뜨거운 방망이 식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요, 좀 이런 강정호 선수의 흐름과는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시장의 흐름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뉴스 가운데 좀 이슈가 되거나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핫클릭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6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 중간 배당 시즌, 좀 이제 여름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중간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 배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배당은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영업연도의 중간에 한 해에 하나요. 1회에 한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올해 이제 정부가 배당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좀 중간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좀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서 좀 그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요. 연 1% 이제 초금리 시대잖아요, 요즘. 네, 아무도 조금 은행 금리로는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고, 이제 그래서 더더욱 저희 방송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배당.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 시중금리를 웃도는 그런 역전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 같은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25일 날 한국거래소가요, 이제 지난해 중간 배당을 실시한 코스피 상장 기업 28곳 가운데, 이제 그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3.6%에 불과했다고 전해지면서 조금 중간 배당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든지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그런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이런 배당 정책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전에 비해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기업은요, 이미 6월 30일 기준으로 주주들한테 중간 배당을 하려고 7월 1일에서 7일까지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SOA 같은 경우도요, 지난달 24일 같은 이유로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고요. 또 현대자동차그룹,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중간 배당을 꾸준히 해온 뭐 삼성전자, SK텔레콤, KCC 같은 경우도요, 계속 중간 배당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네. 배당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중간 배당이라든가 이제 연말 배당 관련해서는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중간 배당까지 노리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당 수익률이 아까 이제 시중 금리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올 거라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보통 이제 변동이 있거나 위아래로 등락이 있을 때 몇 %씩 위아래로 등락이 있는데 실제로 그 6월 말에 주식을 사서 그 몇 %의 1% 내외의 그런 배당 수익률을 얻으려고 사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주 큰 펀드라든가 자금 여유가 좀 많다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이 좀 짭짤한 그런 수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그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투자는 약간 리스크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나 이런 데서도 배당 투자할 때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배당에 대한 까지 있으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배당락을 하고 나서 주가가 뚝 떨어져 시작을 하는 종목들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을 거를 미리 주가가 빠지니까 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제대로 나는 건데 실제로 그때 상황만 본다면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배당 투자가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해서 그 지난번 삼성전자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제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네. 올해부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뭐 이제 좀 자금 여유가 있거나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투자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런 배당 투자 같은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좀 여유 자금으로 좀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 그냥 뭐 작년보다 200원 정도 주당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니까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배당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말에 첫 선을 보인 코스피 배당 성장 50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22일까지 코스피 배당 성장 50지수는 25.89%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 배당주였고요. 중간 배당, 배당주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지수 동향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09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 지수는 701포인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지수 동향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글로벌 시장도 네.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왔고, 즉 미국 시장도 1%대 가까이 하락을 했고, 전일 쉬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열렸는데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럽 시장도 1% 넘게 밀리는 그런 하락폭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이 동반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글로벌 시장이 좀 밀린다고 국내 시장 같이 밀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같이 밀리는 약간 특이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그런 단기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소형주들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5일선이 깨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거나 20일선까지 깨지면서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선물 추세가 요번에 이제 역회된 숄딩 패턴으로 돌아서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패턴이 이제 저점 라인대가 깨지면서 재차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N자 패턴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강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오늘도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모직이 이 시간에 이제 5%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장중에는 10%가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 가까이 정도 되고 있고, 삼성 SDS도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삼성물산 7%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130만 원대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재차 다시 올라왔는데 21선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대신에 지금 첫 번째 바닥은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이제 하나가 확인이 됐고, 전저점 라인대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은 크게 쌍바닥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지난번 쌍봉 형태에서 밀린 상황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긴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가 크게 밀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과하게 반응한다는, 물론 이제 코스닥은 며칠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쌍봉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며칠 올라온 폭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나오긴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좀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코스피 지수의 급락, 코스닥 지수의 급락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그런 매도 영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 상황,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1,474억 그리고 2,311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60억 매수, 기관은 310억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은 8,164계약 지금 팔고 있는 모습, 기관은 7,187계약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죠. 선물 매도가 지금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5월 21일 날 그때 당시 프로그램 매물이 한 2,7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때보다 더 큰 오늘 이제 지금 2,600억 정도 되니까 장 마감까지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이 2,300억 가까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 외국인들까지 1,490억 매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강력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6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30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외국인들이 60억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봉 형태에서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충분히 그 최근 많이 올라왔던 폭에 대해서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로 전환됐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급락보다는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오늘 보면은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콜옵션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즉 과하게 지금 밀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8,000계약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몇천 계약 바로 또 돌려 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즉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위아래로 등락이 커져가는 그런 시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1% 넘게 급락한 모습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이제 하루 휴장했던 영향인지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논란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루 쉰 여파인가요? 하루 이제 쉬다 보니까, 네, 휴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하루 쉬고 이제 그 다음날 열렸을 때, 지난 주말에, 자니 옐런 의장의 그런 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안에 9월달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발언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즉,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기대치에 못 미쳐도 만약 기대치에 미칠 경우에는 벌써 이제 버블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자니 옐런 의장의 그 의견이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요.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 이제 다른 피셔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 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미루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니 옐런 의장의 그런 발언 때문에 다우 지수가 1% 가까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 열린 다우지수 1.04% 하락한 18,041.5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루 이렇게 밀렸다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부터 해서 완전히 깨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렇게 빠졌던 그런 자리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내용으로 인해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번 독일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때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는데 그 내용 나왔어도 크게 이제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내용 나왔지만 이미 우리가 지나서 생각하면 올 초부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안에 할 거다, 내년에 할 거다, 뭐 계속 그런 얘기 반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시장의 뉴스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게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시장도 물론 이제 다른 요인 때문에 오늘 밀렸다고 보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 자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유럽 시장도 오늘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1%대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는 과정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정도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오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반해서 우리 아시아 시장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빼고요. 네. 네, 지금 각국의 정부의 부양책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시아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만 빼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도 올라가고 대만도 올라가고 뭐 일본도 올라가고 전부 다 플러스고 네. 우리나라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흐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현재 상해 종합 지수 0.16% 상승한 4,918.7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고점을 기록을 하는, 오늘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최근 고점 라인대 4,550포인트 라인대를 강력하게 최근에 돌파를 했고,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지는 거죠. 항상 상승 추세라는 것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다가도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터닝하면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고점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최근에 우리가 종목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들 보면은 깨졌다가 전고점 돌파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서 전저점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이런 자리에서는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여전히 강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대만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지수 오늘 이 시간에 현재 0.30% 상승한 9,699.0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30%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1.5% 하락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부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본 시장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11% 상승한 2459.74포인트로 강한 흐름이 오늘도 5일선도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너무 과잉 반응이라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 그리고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엔화 약세. 최근에 근래 들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종, 좀 이런 엔화 약세 피해 업종들이 지금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엔화뿐만 아니라 원화도 지금 동반 약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고점이었던 122엔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엔화 약세가 항상 진행이 되면 일본 증시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일본 증시가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지금 엔화가 123엔대까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특히 전일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화 약세라고 하면은 가장 일본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물론 원화도 지금 동반해서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본 엔화가 최근에 돌파를 못했던 그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즉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엔달러 환율 지금 최근에 122엔대 고점 라인대였는데요. 그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전일 강하게 123엔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치가 보시면은 이전 고점 라인대보다도 더 높아지는, 추가적으로 이전 약세보다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본다면 이전에 1136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우리는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아직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는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만약에 일본 정도 됐으면 우리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야지 같이 일본과 같이 같은 비율로 동반해서 약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상대 강도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고 일본은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본 엔화가 훨씬 더 지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최근 들어서 16만 원대 저점 라인 때도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저점 라인 때 16만 원대였는데 그 라인 때도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2월 달 저점 라인 때 15만 5천 원 라인 때인데요. 그 라인 때도 지금 현재 뭐 한 4천 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즉 자동차 업종이 보통 우리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전 저점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 줘야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18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라인대가 아래로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나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올라오면 또 다시 한번 밀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엔화 약세가 지금 자동차 업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즉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팔고 일본 기업들은 사는 그런 매매가 이어지는 상황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 사고 현대차 팔고 뭐 이런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 약한 이런 흐름들에 이제 엔화 약세가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엔화 약세가 지금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일단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122엔대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122엔대로 급하게 이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머문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셀트리온의 하락 전환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래소의 그런 의약품 업종 지수가 3% 이상 급락했고요. 코스닥의 그런 제약 업종도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 중인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 또 그리고 셀바이오텍, 현대약품, 일성신약 등 그런 대부분의 그런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3%에서 12%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조금 이게 최근에 계속 급등했잖아요. 단기 상승폭이 커서 하락 중이라고 봐도 되나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며칠 전부터 우리가 셀트리온 계속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에 7만 원대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낙폭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들, 즉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이 올라왔다, 이제 팔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적당할 때 이렇게 팔아야지, 너무 이제 끝까지 기다렸다가는 제대로 곡대기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 업종, 제약 업종들도 좀 밀리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나왔었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의약품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 업종이 올해 1월 달에 4,421포인트였습니다. 의약품 지수, 거래소의 의약품 지수 업종이. 근데 최근 보시면은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급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이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확실하게 고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꼭대기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봉우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저점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는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대가 깨질 경우에는 이 라인대 깨진다기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상승이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제약 업종들 뭐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뭐 어디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으로 막 올라온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종목들의 꼭대기 부분에 물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나중에 뭐 몇십 프로씩 이렇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신데, 그런 과정이 항상 휴유증은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종목들 대응하실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코스닥 시장이 지난번 저점 라인 때 깨지거나 해서 좀 망가지는 모습이 나온다 했을 때는 당분간 그쪽 매매는 분명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이쪽 종목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내추럴 엔도텍이 3일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날 식약청이 이런 백수 제품에 대한 영업자 자율 회수 조치 권고를 내린 것이 아무래도 이런 저가 매수 유입과 맞물려서 강세로 나타나지 않았나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일 식약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백수 제품 전수조사 결과 이여부 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 207개 가운데 10개 불과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상한가로 이어지나요? 희한하죠? 네, 네. 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데. 네, 내추럴 엔도텍 왜 올라갈까요? 지금 저점이 지난번 8,550원이었는데 지금 15,900원이니까 내일이면은 거의 100% 상승이에요. 저점 네.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딱히 펀더멘탈상으로 아직 불확실성은 계속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들의 영역인가요? 그렇죠. 네. 네. 이제는 약간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빠지면서 막 단기적으로 막 거래가 막 대량으로 터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영역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종목의 그 시가총액 그 전체 상장 주식수가 1,900만 주예요. 1,900만 주고 그때 하한가 잔량이 막 쌓였을 때 600만 주 정도씩 막 계속 뚝뚝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 그 급한 물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오니까 올라간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본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추럴 엔도텍이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었었는데 지금 막 빠지면서 2천억대 이하로도 밀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5% 뭐 이제 한 몇백억만 사도 지분을 이제 회사를 뺏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뭐 백수로 해서 일어선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주 저가에 아주 남들이 다 갖다 팔 때 싸게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도 올라간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뭔가 좀 그런 내부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혹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이게 뭐 이제 계속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대응은 분명히 피하시는 게 올라가더라도 좀 피하시면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가 급증하고 또 하반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27일 날 원익 IPS에 대해서 이런 반도체 투자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원익 IPS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5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신규 장비 점유율 확대를 기반으로 이런 원익 IPS가 해외 경쟁사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외형이 확대될 것으로 또 예상을 했다고 해요. 특히 또 경기 화성 그리고 평택, 중국 시안 반도체 투자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원익 IPS를 꼽았다고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요, 미세 공정 전환 투자가 계속 지속되는 데다가 17라인 2단계 비메모리 10나노 투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계속. 평택의 경우 올해 기공식에 이어서 2016년 장비가 입고됐고요. 시안 같은 경우는요, 올해 2단계 낸드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에서 그런 장비 분야 대표업체인 이런 원익 IPS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수는 조금 급락하고 있지만 이 원익 IPS 종목은 지금 강하게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은 어떤가요? 네, 원익 IPS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9,700원대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
또다시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최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가 16,100원인데 15,900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현재 보면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 호전이 이제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19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워낙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에 상관없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전일 저점 라인대였던 14,000원 라인대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에너지 충전소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전략 취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이제 선물 추세상으로 저점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크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 최근에 2067포인트 라인 때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 바닥이 이제 크게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번에 밀렸다가 저점이 확인이 되면 크게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선물 지수가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이트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봤는데 선물 지수가 깨지다 보니까 이 밀렸다 올라가는 이 과정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밀리는 자리에서 206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대응하실 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비중 줄여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거래소 종목은 이번에 지수 저점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상황,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위원님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 세울 때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 홈페이지 주소 www.richmap.co.kr로 들어오셔서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오게티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종목은 롯데케미칼이고요. 지금 장기로 생각을 해서 조금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신다고 매도하고 안정이 되면 다시 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었죠. 지난번 지수가 2189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 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쉬는 과정, 거기다 지수까지 좀 조정받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추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트롱바이 해서 지금 증권사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이제 저가 원재료가 투입된 3월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해서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번 2분기 실적은 3,700억대를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하는, 즉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2분기 때는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정도 성장이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저점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6월달, 7월달로 갈수록 재차 다시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만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보시면 1% 가까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28만 원대서부터 지금 한 24만 원대까지 한 15% 정도 고점 대비해서 밀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12만 원대 대비하면은 100% 이상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조정 과정이 한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이 정도에서 멈췄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지수가 약간만 돌아서기 시작하게 된다면 크게 저점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재차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 저점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상황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점 라인 때 2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보통 이제 여기서 약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저점 라인 때인 22,500원. 22만 5천 원. 죄송합니다. 네. 22만 5천 원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태평양 물산이고요. 작성자 쌍봉님께서, 이름이 쌍봉님이시네요. 쌍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날은 좋은데 주식시장은 폭탄 맞은 것 같네요. 지난주에 태평양물산을 5,000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하락해서 지금 손실 중입니다. 얼마 전에 7,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요즘에 뭐 네. 주가가 계속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최근에 기관들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을 한번 본다면 영업이익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234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요번에는 영업이익이 7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1분기에 7억밖에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확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매출액도 지금 작년 7,800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 1분기 때는 1,6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의류회사 쪽인데 보통 이제 겨울철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도 들고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적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7,5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도 지금 밀리는 상황은 지금 5,000원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차트 흐름을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3월 달에 7,5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밀리는 것은 아마도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매출액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밀리는 상황이 됐었고, 최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5,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한 것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재차 다시 밀리는 과정이 이 부분에서 지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 라인 때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21선 부근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00원 선에서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차바이오텍이고요. 작성자 변 박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차바이오텍을 15,800원에 비중 10%로 매수를 하셨고요. 주기세포 관련해서 유망하다고 올해 지금 장기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를 더 늘리실 생각이신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더 매수해도 될지 여쭤보셨네요. 네, 지금 이제 차바이오텍, 올해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12억 정도 됐고요. 물론 이 종목을 뭐 이제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배아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 우리가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이런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종목들은 등락이 좀 저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아까 우리가 뭐 제약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 슬슬 밀리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은 안 나왔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하락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당장 실적으로 봐서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는 추세가 하락으로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좀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추가 매수 물어보셨죠. 근데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깨지게 되면 정리하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면 다시 그때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말고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전저점 라인, 지금 장기 이평선 요 빨간색 이평선인데요. 그 라인 때도 지금 깨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4,500원대 저점 라인 때인데 지금 14,600원 거의 뭐 깨지려고, 보통 이제 이 라인 때가 안 깨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14,500원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냥 정리하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러셨으니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이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점 라인 때 14,500원대가 깨지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부강약품이고요. 작성자 춘촉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부강약품 이제 3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보셨네요. 며칠 전에 매수해서 이익이 많이 냈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셨어요. 네, 욕심을 부리다 못 팔았다고. 네. 다시 3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보셨네요. 네, 부강약품 지금 현재 5% 가까이 빠지면서 27,000원대인데요. 최근 주가가 31,500원대까지 올랐었으니까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바로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약업종 종목들 대부분 다 좀 밀리는 상황도 됐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그런 조정 과정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뭐 자회사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착수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뭐 그 신약 개발 관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내용이 나왔을 때가 그때가 고점이고 그 이후로 계속 좀 밀렸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나서 밀린,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제 나오기 전에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고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런 재료가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그 이제 소문이 그 이제 속담이 맞듯이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괜찮다 보니까 저점 라인 때가 크게 밀리기보다는 또 한 번 저점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지수가 좀 돌아서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재차 다시 한번 3만 원대 좀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이익이 났다가 다시 이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익이 났다가 손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팔자가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났던 걸 생각하다 보니까 손절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더 밀려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때부터 크게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매수 가격 이하로 매수 가격에서 깨지게 된다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이 좀 지지가 된다면 좀 기다렸다가 3만 원대까지 돌파하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최근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긴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2013년도에 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중기적으로 길게 올라왔으니까 고점 라인대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고점 라인대가 오랜만에 돌파가 됐는데 쉽게 너무 한 번에 깨져버린 상황이 나왔죠.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번 돌파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바로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 가격 이상에서 좀 버틴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가 깨지게 되면, 매수가가 이상이 가게 되면 그냥 기다렸다가 3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정리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 이하가 되면 바로 정리한 전략을 추천해 주셨네요. 네, 상담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 홈페이지 주소 www.richmap.co.kr로 들어오셔서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